20장입니다. 이제 20장이 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좋아해가지고 조금 흥분해서 그때 했었는데 이제 덩달아 이제 한 번 더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적격부하고 비거래사를 통해서 한번 2장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이제 한문을 하신 분은 문장 중에서 대부분 꼬지나나 그러면 적격부나 비거래사는 반드시 위에 오릅니다. 근데 적격부하고 비거래사가 왜 그러냐면 인간의 실존적인 고민을 토로해 놓고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크게 비거래사나 적격부나 뭐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인간의 실존적인 고민을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전반부에 그다음 후반부에 그것을 풀어냅니다. 누구나 그 두 가지 실존적인 고민은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더 선명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비거래사부터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요. 비거래사가 뭐든지 제목이 그 물음이자 답입니다. 이 제목이 비거래사입니다. 돌아가자. 돌아가는 데 대한 이유. 이게 비거래사입니다. 근데 비거래사 뭐냐면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 시작이 비거래해요. 이렇게 됩니다. 또 후반부 제 개인적으로 나누는데 후반부도 역시 문장이 딱 가다가 후반부에도 비거래에 그렇게 나옵니다.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가나 이게 관건입니다. 일단 전반부는 뭐냐면 현실적인 고뇌입니다. 현실적인 부딪히는 고뇌 속에서 그것을 떠나면 어떤 다른 세계가 있을 것이다. 후반부는 그 세계로 들어갔는데 그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전반부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귀는 귀인데 비거래사는 저는 전반부는 비가에 대해서 노래했고 후반부는 비천에 대해서 노래했다. 이런 생각을 지금은 갖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왜 귀가하냐 그러면 이 사람이 평택령을 합니다. 약 80일 정도의 평택령을 하는데 이분이 결혼을 하고 처자식이 있으니까 처자식을 이렇게 길러야 되는 그 다음에 일정 정도 생계를 부양해야 되는 그런 책무가 따릅니다. 예전에는 남성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게 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남성 여성이 같이 공히 사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요즘에는 여성이 활동을 하시고 남성이 집에 계시는 경우가 있지만 예전에는 그게 그러지 않습니다. 자의반 타의반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하면 생계를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이분은 성향이 내향적입니다. 내향적이라는 것은 인생과 우주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되 밖으로 나가서 설파하거나 그놈을 가지고 세상을 변혁하려는 생각이 야간 분이 내향적입니다. 태계 선생도 유사한 것 같아요. 근데 공부는 유불선을 아우른 분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유불선 당나라 때 시에 시선, 시불이 나오는데 전부 다 도연명을 흠모합니다. 도연명한테는 이 세 색채가 다 들어있습니다. 언어적으로는 유학이나 노장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역변이라가 이망언이라 이게 바로 노장적 색채입니다. 음주 20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회자되는 시가 음주 5입니다. 근데 그게 제일 마지막에 뭐냐 그러면 이 사이에 차단에 어떤 데는 중으로 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간으로 된 데도 있습니다. 이 사이에 인생의 우주의 참 뜻이 있으니 역변이라가 이 망언이라. 내가 이것을 자세히 분별하려다가 이미 말을 잃어버렸다. 실제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글을 썼습니다. 근데 언어의 한계를 인식하기 때문에 역변이라고 이망언이라 그렇게 해서 자기 부정을 합니다. 이건 노장적 석태예요. 그리고 또 유학적 석태라는 것은 자기 자식에 대한 염려 같은 게 나옵니다. 지금 거기에 나오면 아들이 3명인가 나오는데 어떤 애기는 동평한목도 모르고 어떤 애기는 이게 숫자도 모르고 모를 것만 찾는다고 한탄하는 대목이 나오고 이건 전형적인 유학의 아버지 삶입니다. 가정에 충실하려는 것. 그 다음에 또 불교적인 색채는 망화 같은 거 있어요. 노장하고 불교하고 같이 가는데 이분이 호계 삼소도의 주인공입니다. 호계 삼소도로 인터넷 치시면 나옵니다. 유불선이 원리적으로 하나로 통한다. 이 그림이 호계 삼소도입니다. 그 중에 유학의 종장이 도연명이에요. 노장 도교의 종장이 육수정이고 불교의 종장이 해원선입니다. 그렇게 만나요. 지성이, 세 지성이. 그리고 끌끌끌 웃습니다. 복색이 다릅니다. 방법론은 다르지만 원리는 하나라는 거죠. 근데 하기 싫은데 내적으로는 외적인 사회적 관계, 그 다음에 가정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친인척이 이렇게 주선을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가까운 데로 가기 때문에 쉽게 오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궁금하면 연락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데라 갑니다. 근데 속내를 보냐 그러면 조금 하고 그냥 둘 생각입니다. 근데 마치 한 80일 정도 됐는데 위 상급기관에서 요즘 말로 하면 검열이 나온다고 합니다. 감사가. 근데 밑에 아전이 하는 말이 의관을 정지하시고 마실 준비를 하십시오. 이게 액면은 그대로고 속으로 들어가냐 그러면 아바라를 말고 있어요. 이분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모른상으로 보이는 것은 내가 그런 이들한테 얕춰서 말을 합니다. 문장에. 고개를 숙일 수 없다. 오두미 때문에. 그때 아마 평택령을 하냐 그러면 월급이 쌀 5마리였나 봐요. 오두미 때문에 내가 그런 존재들한테 허리를 굽힌 거를 썼다.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잘 만난 거죠. 곧바로 떠나버립니다. 하나는 누나가 위중하니까 떠났다는 그런 설도 있는데 어찌가나 좋은 빌미를 만났어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때가 위중남북적 혼란 시대입니다. 자고나면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냐 그러면 멀쩡한 정신으로 여기에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갔는데 도탄에 빠졌고 부정 형태가 만연하는 거기에 이런 깨끗한 사람이 견디기 어려워요. 근데 친척도 있고 처자식도 있으니까 이제는 때려보다가 옳다구나. 노는 명자에도 이런 중간 많이 나옵니다. 그래 비거리에서 첫 번째 문장이 비거리 돌아가야 됐구나. 돌아가자. 심히 현행이라 마음이 몸에게 불임을 당했다 이 뜻입니다. 마음이 몸에게 불임을 당했다. 더 이상 내가 이것을 과거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서 지금이 아무리 생각해도 옳은데 알았다면 주저할 수도 없다. 이걸 대전제로 걸고 결단을 냅니다. 그래 곧바로 떠나가지고 가는데 이분이 늘 그 많은 길을 나서지 않은 증거가 나오는 게 내향적이라는 게 자기가 이제 고향을 가야 되는데 길을 몰라요. 그래서 나그네들을 만나가지고 길을 알아서 아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했는데 그게 유감스럽게도 밤중에 알았나 봐요. 그래서 새벽을 기다리고 있는데 새벽이 연등 동이 안 떠요. 새벽이 뜨자마자 한달이면 집에 갑니다. 집에 갔더니 종은 밖으로 나오고 어린 자식들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아내는 안 보입니다. 아내는 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자식을 데리고 집에 들어가서 술을 찾아가고 어느 정도 이제 갈증도 가시고 정신적 안정이 되니까 자기 집에 있는 나무들 살펴보니까 예전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자기가 산 조그마한 집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용술지휘합니다. 무력 용납할 수 있는 공간이 참으로 편안하다는 것을 내가 이제서 알았다. 세상에 돈모술수가 판을 치고 이익이 판을 치는 세계에서 본연의 세계로 편안한 세계로 돌아오는 것, 이게 비익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여기서 안 끝나요. 현실적인 고뇌는 집으로 와서 끝났지만 본래적인 고뇌가 이 집으로 온 이후에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산으로 가고 때로는 계곡으로 가고 때로는 강으로 가서 혼자 호조단이 거닐지만 인간은 어떤 존재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비관은 됐지만 내가 안정된 상황에 바닥에서 본래적인 의문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때 마지막을 어떻게 놓냐면 모든 것은 단계 속에서 멈춰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해 나간다. 그래서 인간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낙천지명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낙천지명. 할 수 있는 것은 마음껏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 낙천지명입니다. 내 생긴 꼴대로 사는 것. 낙천지명입니다. 그놈으로 대담에 막을 냅니다. 현실의 어려움에서 편안한 나의 안온한 세계로 가는 비가. 근데 그 안에 또 고뇌가 있어요. 본래적 고뇌. 그 관계는 우리는 천과 명으로 구성된 천명의 존재니까 천명대로 살자는 게 비거래사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 문장하고 같이 됩니다. 세속적 삶과 본래적 삶이 계속 충돌하고 있는데 도연명의 마지막 결론은 본래적 삶과 세속적 삶을 전부 안고 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삶이라는 겁니다. 이 유학적 가치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낙천지명. 근데 적벽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벽부는 훨씬 더 사회성을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적벽부가 어떻게 되냐면 소동파가 47살 때 적벽부를 지었습니다. 47살 때는 어떨 때냐면 소동파가 관직 생활을 하다가 귀향을 갑니다. 근데 자기는 위로는 임금을 받고 밑으로는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서 모든 혼신의 힘을 바치는데 잘못한다고 탄핵받아서 귀향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하거나 우울하거나 비관하거나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적벽부에 보냐 그러면 전반부에는 바로 현실에 대한 고뇌가 드러나고 후반부에는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드러납니다. 전반부와 후반부. 전반부에는 자기가 이렇게 귀향살이 하면서 7월 16일, 음력 7월 16일이니까 한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로 바뀝니다. 그래서 자연을 벗삼기 위해서 친구랑 조그만한 배에 술과 안주를 싣고서 듭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하는데 마치 물결도 한잔하고 해도 달도 떠오르니까 거기에 대한 시를 하나 짓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원망시인보다는 겉으로 뭐라고 하냐면 친구와 같이 안주와 술을 준비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놀고 있는데 상황이 좋으니까 하늘 한 귀퉁이에서 미인을 바라본다 그 말을 하거든요. 그때 미인이 뭐냐면 임금도 됩니다. 이게 연원이 시경에서 연원했고 이 미인의 연원이 삼미인곡과 숙미인곡으로 연결됩니다. 진정 사랑하는 사람도 되지만 임금도 됩니다. 내가 지금 먼 귀향온 여기에서도 나는 임금을 계속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객이 통소를 거기에서 부르고 있던 객이 통소를 부르는데 소리가 너무나 애절하고 원망한 듯하고 하소연한 듯하고 그게 쫙 이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소동파 자신만 감동하는 게 아니라 물속에 있는 자라도 물고기도 거기에 감동해서 춤을 추고 이력 편주로 그
그 홀로 된 과부도 눈물짓게 할 정도의 그 서량하고 구슬픈 소리를 내요. 이게 소동포 자신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원망지심이 있는 거예요. 안으로는 저 하늘 한지평에서 임금을 그리워한다 이렇게 했지만 자연을 벗삼아서 여기에 나와서 그런 마음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나한테 나도 모르는 원망지심이 절절한 분노가 안에 들어있어요. 그게 통소를 통해서 객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객이 그런 것을 보니까 소동포가 묻습니다. 인간의 현실적인 권해 두 개가 나옵니다. 하기위영고 왜 무슨 까닭으로 그렇게 처량하고 슬프게 구냐.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건 사회적으로 크게 말해요.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가 진명이 적벽이 아닌가. 그렇다면 조조가 바로 그 많은 대군을 이끌고서 이기 위해 가지고 배 앞뒤가 개진 것이 천리나 되고 그 배마다 깃발이 펄럭이는 것이 하늘을 걸을 정도예요. 승리를 장담하기 때문에 전투를 앞두고서 시주, 수를 거릅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임강, 강가에 나가가지고 행사굿이라 창을 깊게 잡고 시를 지어요. 그게 유명한 월명성이한데 오장남비라는 시. 그 시 중에 그게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보고 옆에 있던 이 음악에 밝은 사람이 주의를 줍니다. 지금 출정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것은 좋지 않은 일입니다. 조조가 삼부자가 건한 삼부자가 시인입니다. 유명한. 그걸 언능 알아차리고 사기가 떨어질 줄 알고 줄입니다. 그게 조조거든요. 근데 무의식적 발로가 벌써 예감한 거예요. 그 많은 백만 대군이 이 얼마 안 된 군대에 피할지는 미리 아는 인간의 영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전투 상황을 묘사하면서 그 많고 당당한 그 당대의 일세의 영웅인 조조가 증진됩니다. 권력의 무상성을 말합니다. 부귀 권력의 무상성을 말해요. 거기에서.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부귀 권력을 차지하면 반드시 빈천하고 피지배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거기에 나옵니다. 황, 오여, 자는 하물며 나와 그대는 이 조그마한 배를 타고서 조조 같은 경우에는 앞뒤로 연결된 게 천리가 되고 깃발이 나부끼는 게 하늘을 걸을 정도로 그런 거대한 부귀 권력을 장악한 한 인생을 살았는데 우리는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런 조그마한 배 하나 해가지고 술 하나 싫고 잔 싫고 안주 싫고 이건 무슨 일이냐. 똑같은 인간입니다. 고작 조조는 100만 대군을 호령하는데 천하를 호령하는데 우리가 짜가는 것은 뭐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뗄나무하고 고기 잡으면서 물고기하고 짜가고 미로하고 짜간다. 인간 상황의 양극단 대비입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적인 부귀와 빈천을 어찌할 수 없다면 이제 이것을 떠나서 자유를 구가하고 싶은데 그게 바로 신선사상입니다. 현실적으로 이거이 안 된다면 나는 자유로운 삶을 꿈꾸고 싶어. 그때 자유로운 것은 신선사상이거든요. 근데 이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것도 곧바로 불가고 취득일세. 곧바로 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무 슬퍼가지고 이런 노래를 불러놓으라. 풍소를 불러놓으라. 그렇게 답변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동포가 답을 내립니다. 두 가지로 답을 내리는데 하나는 변의 관점과 하나는 불변의 관점으로 답을 내립니다. 그대는 저 물과 달을 알지 않는가. 물은 계속 이와 같이 흘러가는데 단 한 번도 지나가지 않았고 달은 계속 차고 기우는데 단 한 번도 차고 기울지가 않았다. 사라지지가 않았다. 변의 관점으로 본다면 저 만물을 가능케 한 하늘과 땅도 단 일순간도 한 모습일 수가 없습니다. 불변의 관점으로 본다면 모든 존재하는 거나 나도 무궁무진하게 살 수가 있다. 그러면서
존재물로 나오는데 하나는 사유물을 말하고 하나는 공용물을 말합니다. 사유물은 뭐냐면 물과 유류사상입니다. 물에는 각각 주인이 있다. 주인이 있으니까 이것은 관심불허. 아무리 조그만 한 트럭에 불과할지라도 주인이 있다면 그건 취하지 마. 또 이 주인도 계속 변해 나가기 때문에 영원히 자기 것이 됐고. 변의 관점 이렇게 해석해요. 인간을 바라보고. 하나는 공유물이 있다. 그게 바로 천풍명월이다. 저 하늘에 있는 저 강 위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천풍과 산 사이에서 떠오르는 밝은 달은 눈으로 보면 색이 되고 귀로 들으면 소리가 된다. 이것은 내가 취해 쓰거나 내가 마음대로 활용했을 때 그 많은 존재가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조물주가 우리를 모든 존재를 위해서 배려해준 무진장한 보물이고, 이 말을 듣고 객이 희소입니다. 안으로 왜 똑같은 인간인데 부귀와 빈천의 존재가 있는가? 현실적인 거네. 그러면 비거래사처럼 이리 와서 자유를 누리고 싶은데 나는 그 자유를 제약된 존재의 삶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자유를 못 누린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이 현실적이나 본래적인 고민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소를 붙였거든요. 근데 소동파는 그 변과 불변과 사유물과 공유물을 통해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과 어찌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어찌할 수 없는 것은 당신이 알아주자. 이런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객이 마음의 고뇌가 두 가지 고뇌가 없어지니까 희소, 마음이 기쁩니다. 희. 그러면서 내부로 미소로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잔을 씻어가지고 소동파한테 보냅니다. 수컨이 자컨이 하다가 고기 안주도 다 없어져 버리고 과일 안주도 싹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해놓은 받침, 술잔도 전부 남자에게 흩어져서 새벽 아침에 동이 뿌열 때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보니까 자기 둘이가 서로 간에 이렇게 베고 있어요. 멋진 상징입니다. 인간은 같이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본래적 고민과 현실적 고민을 비거래사나 적격구나 박천지명으로 설명을 합니다. 지금 이 20장에서도 현실적인 고뇌와 본래적인 고뇌가 같이 깃들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 가치를 두지만 나는 본래적인 가치를 추구한다. 근데 그게 두 개가 부딪혀서 늘 문제인데 세상 사람들하고는 어그러질지라도 나는 본래적인 이쪽을 제한하겠노라. 이익이 식물이에요. 근데 우리 거기 교재에 보니까 이 식을 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께서 여쭤보셨는데 먹일 사자입니다. 먹이는 어머니, 모든 존재들을 먹게끔 하는 어머니. 근데 우리나라 읽는 방식에서는 그 의미로 보면 사모가 맞는데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것은 식모로 읽고 있습니다. 원 의미로는 사모가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식모로 읽으니까 그 용례와 의미 그것을 동시에 아시고 식모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청계천이 복계천이라고 했잖아요. 복계천. 한문의 원뜻으로 봤을 때는 뚜껑이 있는 것을 열을 젖히는 게 복계천입니다. 근데 뚜껑 없는데 이렇게 하는 걸 복계천이라고 했거든요. 원에는 사회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알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거래사와 적극과를 인간의 2대 고민, 현실적인 고민과 본래적인 고민으로 전반부 후반부를 읽어보면 아주 새롭습니다. 답은 딱 하나의 낙천집입니다. 그래서 천풍 명월루를 많이 따줘요. 추천합니다. 천풍로, 명월루, 천풍한, 명월헌 같은 게 바로
세속적 가치를 떠나서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반영된 이름들입니다. 초동파 거기 갔다가. 초동파는 철인입니다. 철인. 기본적으로. 유물선에 다 통한 철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초동파의 오도송이 이런 게 있습니다. 오도송이 뭐가 있냐면 개성이 변시 광장설이니 계곡 물소리가 바로 진리의 설판. 그렇다면 산색이 기비 청정신가 산 모양새가 어찌 청정 진리 자체의 몸이 아니겠는가. 모든 것이 다 진리의 드러남입니다. 야외 84,000개를 밤내 나한테 들려오는 다종다양한 계곡소리, 산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종다양한 진리의 드러남의 소리들 타일에 다른 날 여하 어떻게 그 시인고 다른 사람한테 들어보일까? 다 지금 드러내 보여줬어요. 근데 말로는 어떻게 드러내 보일까? 이런 식으로 응명을 던져요. 소동파는 책입니다. 그것이 문장으로 나왔는데 아름다우니까 명문장가도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가셔가지고 비거래사하고 적벽가를 이런 양상으로도 한번 읽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